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보이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발달 지연이 있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서 어떠한 치료를 해야지 아동의 운동 발달이 더 잘 되고 2차적인 변형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보이타 하려고 왔어요. 경직이 증가한다고 해서 아직 세우는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보행기도 아직 태우지 않고 있고요.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이타 치료법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보바스 치료법과 같이 치료 촉진법에 해당하는 운동치료 방법입니다. 보이타 치료법은 1960년대 초에 체코의 소아신경과 의사인 닥터 보이타에 의해서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닥터 보이타입니다. 체코 출신의 소아신경과 의사인데 독일 뮌헨으로 이주해서 활동하였습니다. 닥터 보이타는 아기를 엎드려 놓은 상황에서 특정 부위에 자극을 주면 아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다리가 구부러지면서 기는 동작을 취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압을 하는 것처럼 특정한 부위, 존에 압력을 주고 그것이 동일하게 반사적 기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바로 눕힌 자세에서 두 곳에 지압을 하듯이 압력을 주면 엉덩이와 무릎이 이와 같이 구부러지는 반사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사적 뒤집기 1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사적 뒤집기의 2단계인데 아기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두 곳에 자극을 주면 아기가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힘이 동일한 곳에 가해지면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이타 치료법은 1950년에서 1970년대 닥터 보이타에 의해서 개발된 치료 방법입니다. 엎드려 놓은 자세에서 일정 부위에 자극을 주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일정한 자극 그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일정한 자극을 주면은 개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는 동작, 뒤집는 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뒤지기의 동작입니다.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기기 동작이 나오고 바로 누운 자세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자극을 주면 뒤집는 동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닥터 보이타는 이러한 기기와 뒤집기 동작을 유발할 때 치료자가 저항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타 치료법을 다시 정리하면 엎드린 자세, 바로 누운 자세, 그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 등 특정 자세에서 존으로 불리워지는 신체 부위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일련의 운동 반응을 아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발하며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반응이 유발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반사 이동은 구르기, 배밀이, 네발기, 걷기 등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타 치료 방법은 특정 자세에 놓여있는 환자에게 특정한 감각을 주면 전신의 운동 발달이 유발된다는 것을 닥터 보이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전신적인 패턴은 보이타 치료법의 반사적 이동의 기초가 됩니다. 보이타 치료법은 신경계는 다양한 자극에 반응을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신경계의 기능과 성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보이타 치료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극은 근육에 압력을 주는 고유 수용성 감각을 주로 이용합니다. 특정 자세에서 특정한 부위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일정한 운동 반응이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아동의 발달 단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타 치료법은 반사적인 기기와 반사적인 뒤집기를 사용하고 한 번에 20분씩 하루에 4번 반복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번을 치료사에 의해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 교육을 통해서 하루에 4번씩 반복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보이타 치료법에 대한 연구 논문은 매우 적고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셔야 되고 보이타 치료법의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동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동이 수행하여야 될 각각의 기능, 머리를 가누고 뒤집고 기고 서고 기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인데 보이타 치료법에서는 기기와 뒤집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기와 뒤집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서 기기와 뒤집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하고 그것을 아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타 치료법의 이론적인 근거이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북미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오늘은 보이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이타 치료법의 플렉스 크리핑과 리플렉스 터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북미 등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